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인 1952년 6월 22일 포연을에 치시며 피연군 충유열리에 자리 잡고 있던 김용직 사범대학을 찾아주셨습니다. 뜻깊은 이날을 맞으며 대학의 일꾼들과 교직원 학생들은 졸세 위인들의 손길 아래 걸어온 대학의 자랑찬 로정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불과 불이 오고 가고 나라의 운명이 판가리 되는 전쟁 시기에 전선에서 대학생들을 소환하는 나라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천하제일 명장이시고 제일 배짱가이신 우리 수령님만이 내리실 수 있는 그런 대영단이라고 생각합니다. 1952년 6월 21일 정말 전하의 포화 속을 헤치시고 우리 대학을 찾아오신 수령님께서는 대학의 본부총사와 우리 오문학부 총사를 비롯해서 여러 곳을 다 돌아보시면서 제대군인들을 핵심으로 해서 학생대우를 잘 꾸릴 때 대한 문제, 교직원 학생들이 전시 환경에 맞게 학습과 생활을 전투적으로 할 때 대한 문제, 또 그 학생들이 요가 시간에 농민들의 일손을 도와줄 때에 대한 문제 이루기까지 정말 세심한 가르치심을 다 주시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학생들이 어두운 등잔불 밑에서 공부한다는 것을 아시고는 정말 나라 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대학생들에게는 전기를 꼭 끌어다 줘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실질적인 대책을 다 취해 주셨습니다. 이런 친오부의 사랑이 있었기에 불비 쏟아지는 전하의 군안 안에도 교육사업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었고 결과 나라의 교육을 떠밀어나갈 인재들이 꾸준히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육 토대가 있었기에 전반적 9년제 기술 의무 교육 수행에서도 또 11년제 의무교육 수행에서도 그렇고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대제 실현에서도 우리 대학 졸업생들이 한몫 단단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학대에서도 교육 문제가 이제 다시금 중요하게 강조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조건이 국난하고 또 건국일의 대동난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오목한 시련의 시기에도 조국의 미래를 맡길 교육만은 잠시도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경의하는 총수동지 순간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당면한 그런 가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전망적인 사업으로 또 교육에 대한 정확한 노력은 우리 앞으로 발전의 디딤돌로 될 수 있다는 이런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말씀을 자자구구 새기면서 교육혁명의 담당자들을 키워내는 우리 대학의 사명과 본분에 대해서 다시금 깊이 자각하게 됩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 제7차 대회 참가자들에게 서한 여성동맹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진 발전을 추동하는 힘있는 부대가 되자를 보내주신 한돌기념 연구 토론회가 20일 여성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여맹중앙위원회와 평양시안의 여맹 일꾼들, 여맹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여맹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종순 동지, 근로단체 출판사국장 주종숙 동지, 사위과학원 소장 김인숙 동지, 금성정치대학 강조장 백미아 동지, 평양시 여맹위원회 위원장 김인숙 동지들은 논문들에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강령적 소환은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열어나가는 보람찬 투쟁에서 여맹 조직들의 전투적 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이 천명된 불멸의 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소환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기를 펼쳐나가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여성동맹의 위력을 남김없이 똘치도록 하는 데 적극 이바지할 결의들을 표명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에 끝없이 충실하자.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으로 국난을 타개하고 올해 전투 목표를 무조건 완수하자.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강력히 견인하는 우리 당의 강령적 지침을 억세게 틀어지고 지금 채취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생산의 정상화와 지속적인 경제 장성에 작용하는 모든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타산하고 현존 생산 토대를 이용해서 생산에서 뚜렷한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 기본 막장에서 채굴 능력 높이고 운반 능력 높이고 송광 능력 높이는 게 이게 지금 세 가지가 기본 핵입니다.
이걸 우리 성에서 지금 주요 목표로 내세우고 정무원들이 지금 매 광산에 다 나서 주요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탐사와 불진을 앞세워서 채굴장들을 제때 마련하고 여러 기술 혁신안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생산에 이바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반 능력에서 우리가 해산 청량광산의 벨트 보장하는 문제, 음파광산의 세밧줄 보장하는 문제, 여러 광산들과 재련소들에서 생산에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해결하는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뜻깊은 올해를 더 높은 광물 증산 성과로 빛내기 위해서 은파광산의 일꾼들과 광부들이 상반년 인민경제계획 수행을 위한 총돌격전을 더욱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남상갱, 굴진갱, 이단위들을 전용단위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앞선 채굴공법을 비롯한 기술 혁신 성과들을 모든 갱들에서 자기 암질 조건에 맞게 받아들이고 그 경험의 토대에서 이들을 따라 앞서기 위한 갱별 사회주의 경쟁을 더 힘있게 조직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5월 30일까지 우리 갱이 상반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했습니다. 현재 우리 갱에서 기술자 기능공들로 기술 혁신조를 묶어 생산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일방 압축기를 현장에 최대한 접근시켜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데 특히 치매식 차관계 가동률을 높여 다량 채굴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만포재련소에서는 불리한 생산 조건을 자체로 극복하면서 생산투쟁,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서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기한 전에 완수했습니다. 이번에 상반년도 계획을 수행하면서 정말 우리가 제일 큰 힘을 놓은 것이 사회로 기술혁신 돌격대 활동이었습니다. 사회로 기술혁신 돌격대원들 모두가 전기로 술라그 중에 지난 시기에는 쓸 수 있는 동이 많이 나갔다면 이번에 동품비를 낮추기 위한 기술적 문제를 확립했고 또 전국의 전도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정말 전력 소비 기준을 낮추고 종전에 비해서 생산과 실수율을 1.2배로 높였습니다. 현재 1호 전기로 보수와 전해 공정을 과학기술적으로 완비하고 보충하기 위한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광로 직장에서는 교대 간 사회주의 경쟁의 불길이 기차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 관리를 잘 하면서 교대강 정강 장립을 기술 규정의 요구대로 진행해서 차지당 샘물 생산과 실수율을 다 같이 높이 나가고 있습니다. 당의 농업정책 관철을 강력히 추진하는 데서 맡은 책임을 다해 나갈 드높은 열의 속에 보통당 유기질 복합 비료 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더 많은 비료를 생산해서 시안의 협동농장들에 보내주기 위한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전원의 학대에서는 농사를 경제가업들 중 급선무로 내세우는데 우리 비료 생산자들의 책임감도 무거워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 농촌에 더 많은 비료를 보장해서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점령하는데 크게 기여하겠다는 각오가 더욱더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비료는 시기성을 띠는 것만큼 현재 농뼈 비배 관리를 위한 유기질 복합 비료 생산과 재해성 기후 조건에서도 안전한 소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양액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본은 비료의 배합 비료를 종합에 보장하는 사업인데 배합 공정을 기술적 요구대로 하는데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지역성 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공정을 완성하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내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개성시 판문굴관의 협동농장들에서 밀보리 가을을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동네 협동농장에서는 허전별 필지별 특성에 맞게 일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밀보리 가을을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 농장에서는 이 가물이 지속된 불리한 날씨 조건에서도 지원자들과 그리고 위련관 단위들의 적극적인 방조 밑에 좋은 작황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농장에서는 노력 조직을 짜고 들고 기계 수단들을 정 집중해서 밀보리 가을을 와닥닥 해제끼고 있습니다. 한편 디만 협동농장에서는 당면한 농작물 비대 관리에 지장이 없게
조직 정치 사업을 면밀히 짜고들면서 기계 수단을 총동원해서 밀보리 가을을 적기에 질적을 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수확기 운송종들이 자검자수를 실적 있게 해서 만가동을 보장하게 함으로써 밀보리 가을을 일정 계획대로 내밀고 있습니다. 6월 19일 18시부터 6월 20일 18시까지 전국적인 전염병 전파 및 치료 상황입니다.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통보에 의하면 6월 19일 18시부터 6월 20일 18시까지 전국적으로 1만 7,250여 명의 유혈자가 새로 발생하고 1만 9,520여 명이 완쾌됐습니다. 지난 4월 말부터 6월 20일 18시 현재까지 발생한 전국적인 유혈자 총수는 465만 7,190여 명이며 99.37%에 해당한 462만 7,840여 명이 완쾌되고 0.628%에 해당한 2만 9,270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적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상황입니다. 유럽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2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19일 현재 유럽적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는 2억 5만 54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지난 2020년 악성 전염병이 처음 발생한 때로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 동안에 등록된 총 감염자 수는 8,763만여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 들어와 불과 6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등록된 악성 비루스 감염자 수는 1억 1,241만여 명으로서 2년 동안에 발생한 감염자 수보다 1.3배나 더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럽에서 감염자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이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 전파에 기인된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의 새로운 변이 형태인 BA.4와 BA.5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하루 평균 18만여 명의 감염자가 등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중국 홍콩 특별행정구에서 악성 비루스의 전파를 억제하기 위한 방역 사업이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하수망에서 채집한 시료들 속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서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신속 항원 검사 기구들을 배포하고 모든 지역의 하수망들에서 채집한 시료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20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는 5억 4,476만여 명, 사망자는 634만 1,6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인디아의 동북부 지역에서 최근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무더기 비에 의한 큰 물로 18일 현재 아쌈주에서 13명이 사망했고 28개 지역에서 180만여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4만 3,300여 헥타르의 부침 땅이 물에 잠기고 곡식들이 못쓰게 됐으며 제방과 수로 도로들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메갈라야주에서는 큰 물에 의해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갓난아기를 포함해서 19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최근 방글라데시에서 122년 내 최악의 큰 물이 들이닥쳐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18일 이 나라 정부가 밝힌 데 의하면 지난주부터 내리는 폭우와 큰 물에 의해서 동북부의 28개 지역에서 사망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현재 집계된 사망자는 25명이라고 합니다. 수천 채의 살림집이 물에 잠기거나 파괴되고 약 310만 명이 긴급 소개됐으며 400여만 명이 오도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강들의 수위가 위험 개선을 넘어섰으며 일부 제방이 터져 북부의 7개 지역이 침수되고 도로들이 파괴됐습니다. 또한 많은 면적의 농작물들이 못쓰게 되고 주민들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피해 지역들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견된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날씨가 매우 덥고 습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이었고 수동에서는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높은 기온과 함께 대기 중의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서 몹시 무더운 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내일까지 이어지고 모레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약간 떨어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여기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함경남도, 강원도와 소연 중부 내륙 지역에서 주로 개였고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끼면서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에 약간의 비가 내렸습니다. 중부 이남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안개가 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보임거리가 100m 이하인 짙은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이 31도로 높았는데 이곳은 평년보다 3도, 어제보다는 1도 높은 곳으로 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북부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량강도,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과 라손시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북부 지역에 있는 저기압골과 남부 지역에서 점차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북부 지역에서 흐려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중강, 삼수를 비롯한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우리를 동반한 강한 소낙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이렇게 내일 북부 지역에서 강한 소낙비가 예견되므로 이 지역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갑자기 불어나는 산골물에 의한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기 바랍니다. 그 밖의 지역은 개었다가 흐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아침에 안개가 끼고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 중의 상대 습도가 70% 이상,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높아져서 날씨는 무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수동 지방으로서 3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이렇게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높아지면 사람들 속에서 심장 발작, 뇌졸중이 일어나거나 일사병, 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노인들을 비롯해서 심장 기능이 약하거나 심근경색, 협심증과 같은 심장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낮에 야외 활동을 될수록 삼가하고 음료수를 자주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저녁부터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저녁부터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저녁부터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동풍이, 조선 서해에서는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 그리고 조선 소위에서는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